삶은 짧고 순간은 소중합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70세가 되면 반드시 후회하는 지출이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은 수많은 어르신들의 공통된 고백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지금 쓰는 이 돈이 정말 행복을 가져다 줄까? 아니면 내 노후를 갉아먹는 건 아닐까? 돈은 평생 우리 인생의 기둥처럼 함께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우리를 배신하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자녀를 위해 쓰는 돈, 집을 마련하느라 들어가는 돈, 친구 모임에서 체면을 지키려고 쓰는 돈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70세에 이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당장 병원비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거나 생활비가 모자라 하루 세 끼를 줄여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많은 어르신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내가 그때 그 돈을 쓰지 않았더라면. 한때는 효도의 이름으로, 부모의 도리라는 이름으로 또는 멋있게 살고 싶은 허영심 때문에 나간 지출이 결국 자신을 옥죄는 굴레가 되어 돌아옵니다. 특히 자녀 결혼자금, 무리한 집 마련 지원, 투자 실패로 사라진 돈은 대부분 노인의 입에서 인생 최대의 후회라는 말로 반복됩니다. 실제로 한국노년학회가 70세 이상 어르신 1000명을 조사한 결과 노후에 가장 후회되는 지출 1위로 꼽힌 것이 바로 무리한 자녀 지원이었습니다. 내 인생을 위해 쓰지 못한 돈, 이 결국 가장 뼈아픈 후회로 남는 것이지요. 70세가 되면 누구나 깨닫습니다. 돈은 단순히 모으는 것도 단순히 쓰는 것도 정답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중요한 건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지금은 자녀가 고맙다고 인사하며 부모를 존경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기억은 옅어지고 부모는 빈지갑을 들여다보며 홀로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반대로 지금 내 건강을 위해, 내 삶의 즐거움을 위해, 내 행복을 위해 돈을 쓴다면 그 순간은 평생 남습니다. 자녀 결혼자금, 집 마련, 무리한 투자, 사치성 소비, 이것들은 모두 지금은 누군가를 위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결국 미래의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족쇄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켠이 뜨끔해진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실제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후회담과 제가 직접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반드시 피해야 할 지출 1위와 그 대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100세 시대라는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언론에서는 매일같이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고 말하고 정부는 100세 인생을 위한 복지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홍보합니다. 하지만 정작 80세를 넘어가면 그 화려한 구호와는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집니다. 70대까지는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마트에 장을 보러 가거나 손주를 돌보는 일도 할 수 있지요. 하지만 80세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삶의 풍경은 급격하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건강해도 내일은 갑작스러운 병으로 병원 신세를 져야 하고 어제까지 자유롭게 움직이던 다리가 다음 날에는 휘청거려 집 안에서도 넘어질까 두려워집니다. 한때는 당연하게 여기던 밥 한 끼, 외출 한 번이 어느 순간 큰 모험이 되어버리는 것이 80대 이후의 삶입니다. 여기에 더해 노인을 옥죄는 삼중고가 있습니다. 첫째,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사라집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은 끊기고 대신 지출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둘째, 병원비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은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찾아오고 치료비와 약값은 생각보다 훨씬 큰 부담이 됩니다. 셋째, 자녀 지원이라는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결혼자금, 집 마련, 심지어 손주 양육비까지 부모 세대가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부모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지출이 노년에 들어서는 가장 큰 후회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인복지연구원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70대가 가장 크게 후회하는 소비는 바로 무리한 자녀 지원이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지만 시간이 지난 노후 자금이 바닥나자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차라리 그때 덜 해줄 걸 하고 후회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42%가 노후 파산 위험군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병원비와 생활비조차 감당하지 못해 자식이나 국가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상황, 즉 경제적 독립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수치는 곧 우리 모두에게 경고장을 날리고 있습니다. 지금 40대, 50대, 그리고 갓 은퇴한 60대라면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막연한 낙관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노후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하며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불행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자, 이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혹시 여전히 남과 비교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자녀에게 무조건 다 해주어야 한다는 부담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나요? 혹은 나중에 쓰지 뭐하며 돈만 쌓아두고 지금 내 삶의 행복을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70세 어르신들이 공통으로 후회하는 지출 1위가 자녀에게 무리하게 쓴 돈이라는 사실은 곧 지금 우리의 선택이 미래의 후회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 없이 불행한 노후를 맞게 됩니다. 행복한 100세 시대를 살고 싶다면 60대부터 반드시 돈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1. 남과 비교하며 쓰는 돈. 행복을 갉아먹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바로 비교입니다. 저 사람은 새 차를 샀다는데 나도 한 대 뽑아야 하나. 저 집은 손주 유학까지 보내줬다는데 우리도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이미 불행의 고속도로에 올라탄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사회학 연구팀은 은퇴 후 소비 스트레스의 60%가 사회적 비교에서 비롯된다 고 발표했습니다. 남과 비교의 지출을 늘리는 순간 필요 없는 돈이 새 나가고 삶의 만족감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노후에는 비교 대신 감사가 해답입니다. 지금 내 집, 내 밥상, 내 일상에 감사할 줄 알면 돈은 훨씬 덜 나가고 마음은 풍요로워집니다. 2. 자녀에게 무리하게 쓰는 돈. 자녀에게 주는 돈이 결국 가장 후회된다.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결혼자금, 집 전세금, 심지어 손주 양육비까지 부모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가정경제학과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무리한 자녀 지원은 부모의 노후 파산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고 합니다. 자식은 고마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기억은 옅어지고 남는 건 부모의 빈지갑뿐입니다. 자녀 지원은 결혼 전까지만, 집은 본인이 마련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게 현명합니다. 자녀에게 남겨줄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독립심입니다. 3. 과시형 소비 차 명품 등.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체면을 지키려는 지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동창 모임에서 좋은 차를 몰고 가야 체면이 선다고 생각하거나 명품 옷과 시계로 자신을 과시하려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국소비문화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과시 소비 경험자의 70%가 돈은 썼지만 얻은 건 허무함이라고 답했습니다. 노후의 품격은 차와 시계가 아니라 태도와 표정에서 나옵니다. 과시 대신 진짜 나다운 삶을 살 때 돈도 아끼고 존경도 얻게 됩니다. 4. 무리한 투자 사업비. 한 번만 더 도전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60대 이후 사업이나 투자를 무리하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금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후 신규 창업자의 62%가 3년 안에 실패를 경험합니다. 주식 부동산 투자 역시 급등락을 반복하며 은퇴 자금을 갉아먹는 주범이 됩니다. 젊을 때처럼 실패를 만회할 시간과 체력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노후에는 도전보다 보존이 우선입니다. 안정적인 연금, 저위험 자산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것이 결국 평생을 지켜줄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5. 건강을 외면하고 아낀 돈. 건강은 최고의 재산. 이라는 말은 노후에 들어서야 뼈저리게 실감하게 됩니다. 건강검진을 미루고 좋은 음식을 아끼고 운동에 돈 쓰는 것을 낭비라 여기는 사람일수록 병원비로 몇 배, 몇십 배를 쓰게 됩니다. 대한노인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75세 이후 의료비 지출은 65세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젊어서는 몰라도 60세 이후에는 건강을 지키는 데 드는 돈이 절대 사치가 아닙니다. 지금 아껴둔 돈은 언젠가 병원에 두고 나올 돈일 뿐입니다. 건강을 위한 지출은 최고의 투자입니다. 6. 쓰지 않고 쌓아만 둔 돈. 혹시 몰라서 라는 생각으로 돈을 쓰지 않고 쌓아두기만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쓰지도 못한 채 떠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남긴 유산이 오히려 자녀들 사이의 갈등과 소송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 연구팀은 노인의 과도한 저축 성향은 삶의 만족도를 낮추고 상속 분쟁 가능성을 높인다 고 발표했습니다. 돈은 통장 속 숫자가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오늘 내가 좋아하는 밥 한 끼, 여행 한 번, 취미생활 하나에 쓰는 돈이 결국 가장 가치 있는 소비가 됩니다. 7. 감정에 휘둘려 충동 지출. 외로움이나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 무의미하게 지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홈쇼핑, 인터넷 쇼핑, 불필요한 모임 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순간은 즐겁지만 남는 것은 카드값과 후회뿐입니다. 한국노년심리학회 조사에 따르면 노년기의 충동 지출은 우울감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외로움을 달래려다 오히려 더 큰 공허에 빠지는 것이죠. 감정이 흔들릴 때일수록 지출이 아닌 활동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산책, 독서, 가벼운 운동은 돈 한 푼 안 들면서도 마음을 훨씬 가볍게 해줍니다. 자녀에게 무리하게 돈을 쓰고 후회한 아버지에 대한 상담 사례입니다. 김모 씨는 올해로 72. 은퇴 후 조용히 살 생각이었지만 몇 해 전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하면 전세금이 모자라요. 지금 아니면 결혼을 못할 것 같아요. 아들의 말은 절박했고 김 씨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해줄게. 내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지 않겠니? 그 한마디와 함께 김 씨는 평생 모아둔 집을 팔았습니다. 아들은 감사하다며 몇 번이나 고개 숙였고 식장은 화려하게 꾸며졌습니다.
처음에는 뿌듯했습니다. 아버지로서 큰일을 해냈다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집을 팔고 받은 돈은 대부분 아들에게 넘어갔고 본인은 작은 월세방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은퇴 후 들어오는 돈은 연금뿐이었는데 월세와 생활비, 병원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자주 가야 했지만 진료비를 아끼느라 약을 반으로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약국에서 카드 결제가 거절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피해서 얼굴이 달아올랐고 집으로 돌아오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집만 안 팔아서도 이렇게 불안하진 않았을 텐데. 아들은 여전히 고마워했지만 그 고마움이 현실의 빈지갑을 채워주진 않았습니다. 자식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희생했지만 정작 본인의 노후는 무너졌습니다. 김 씨는 이웃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자식 도와주는 게 부모 도리라고 믿었지. 그런데 이제야 알았어. 내 노후를 지키는 게 결국 자식에게도 짐이 안 되는 길이라는 걸. 손주 유학비 지원으로 노후가 무너진 할머니의 상담 사례입니다. 이모 씨는 올해 75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살아왔지만 자식과 손주만큼은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특히 외손주가 공부를 잘한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저 아이는 꼭 크게 될 거야 라고 되뇌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이번에 이가 미국에 있는 학교에 합격했어요. 그런데 등록금이랑 생활비가 만만치 않네요. 말끝을 흐리던 딸의 얼굴은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모 씨는 깊은 한숨을 쉬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줘야지. 그 길로 은행에 가서 수천만 원을 찾아 딸에게 건넸습니다. 손주는 밝게 웃으며 할머니 고마워요.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뿌듯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손주가 해외에서 생활하는 동안 이모 씨는 점점 통장이 비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새 생활비도 빠듯해져 버렸고 병원비는 늘어만 갔습니다. 무릎 관절이 심하게 아파 병원에 갔던 날 접수대 직원이 말했습니다. 보험 적용 안 되는 검사라 현금으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이모 씨의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통장에 남은 잔액은 고작 몇만 원. 결국 검사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내 노후를 지켰더라면 지금 이 고생은 안 했을 텐데. 손주는 여전히 공부를 잘하고 있지만 이모 씨는 더 이상 그 결과를 즐길 여유가 없습니다. 이모 씨는 이웃과 대화를 나누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과 손주를 도와주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만 생각했지. 그런데 지금은 알아요. 내 삶을 지키는 게 결국 그들에게도 진짜 도움이 된다는 걸. 평생 아끼기만 하다 후회한 할아버지의 상담 사례입니다. 박모 씨는 올해 80을 넘겼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검소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아껴야 산다 는 신념으로 살았고 친구들이 여행을 다닐 때도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사 먹자고 할 때도 늘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껴야 해. 나중에 쓸 데가 많아. 그렇게 모아둔 돈은 제법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박 씨 자신은 제대로 즐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과 외식 한 번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했고 취미생활은 사치라며 외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억은 흐릿해지고 몸은 병원에 묶여버렸습니다. 통장에는 수억 원이 남아있었지만 본인은 그 돈을 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자녀들이 상속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고 박 씨는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조금 더 즐기지 못했을까? 내 인생은 언제 행복했지? 박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묵직한 교훈을 남깁니다. 돈을 쌓아두기만 하고 쓰지 않는다면 결국 그 돈은 나를 위한 행복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의 분쟁의 씨앗이 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자주 놓치는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라는 말을 습관처럼 합니다. 나중에 은퇴하면 여행 다니지. 나중에 여유 생기면 내 건강도 챙기지.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세계적인 간호사 브로니 웨어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수천 명의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그녀가 정리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한 5가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첫째,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 둘째, 일만 하느라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셋째,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지 못한 것. 넷째, 친구와 관계를 지키지 못한 것. 다섯째, 행복을 선택하지 않은 것. 곱씹어보면 이 5가지 후회는 결국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디에 돈과 시간을 쓰느냐와 연결됩니다. 돈을 무턱대고 자녀에게 쏟아붓거나 체면 때문에 허영심에 끌려다니거나 혹은 언젠가 쓰지 뭐하며 평생 아끼기만 하다 결국 쓰지 못하고 떠난다면 그 결말은 후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나 자신을 위해 작은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삶의 마지막에도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동양의 옛말에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지족자상락,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늘 즐겁다는 뜻이죠.
또 서양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원하는 것을 가지는 데 있지 않고 가진 것을 원하는 데 있다. 행복한 노후는 거창한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소박한 순간에서 옵니다. 아침에 눈을 떠 햇살을 느끼는 것, 손주와 함께 밥 한 끼를 웃으며 먹는 것, 저녁 무렵 산책길에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는 것. 이 소소한 순간들이 쌓여 인생의 진짜 보물이 됩니다. 70세가 넘어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돈은 도구일 뿐 목적이 아니다. 모아둔 돈은 남을 위해 희생하거나 쌓아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행복은 선택이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내가 오늘은 행복하겠다 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이미 행복은 시작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가짐을 바꿔보세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자. 오늘 하루를 소중히 살자. 남은 시간은 나 자신을 위해 쓰자.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습관이 바뀌며,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결국 노후의 행복도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70세가 되면 반드시 후회하는 지출 1위와 노후를 불행하게 만드는 7가지 소비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남과 비교하며 쓰는 돈, 자녀에게 무리하게 쓰는 돈, 체면을 위한 과시형 소비, 무모한 투자와 사업, 건강을 외면하며 아낀 돈, 쓰지 않고 쌓아만 둔 돈, 감정에 휘둘린 충동 지출. 이 7가지는 모두 결국 내 노후의 행복을 갉아먹는 선택이었습니다. 반대로 행복한 노후는 아주 단순한 원칙에서 시작됩니다. 내 삶을 지키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필요한 곳에 돈을 쓰며 작은 기쁨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후회 없는 100세 인생의 비결입니다. 혹시 영상을 보면서 마음 한켠이 뜨끔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전환점입니다.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 바꿔보세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건강을 위한 투자에는 아낌없이 쓰고 나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해보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인생의 무게는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바로 지금 곁에 있는 당신 자신입니다. 누군가의 기대를 채워주느라 평생을 희생하는 대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멋진 노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울림이 되었다면 이것도 인연 아닐까요? 이 채널과 함께 더 많은 지혜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인연을 이어가 주세요. 당신의 노후가 황금빛으로 물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당신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잘 산 인생이란 가진 것이 많은 삶이 아니라 후회가 적은 삶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에 힘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매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